Recording. 이제 학교 끝나고 너무 다들 놀고 싶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인턴십도 듣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저의 언약의 여정과 또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배경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외교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외교관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외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외교는 뭘까요? 이제 그 바깥 외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귀다 할 때 그 교자를 쓰죠. 그래서 정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외국과의 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라랑 우리나라랑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이 나라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지금 위험해 했을 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 나라와의 뭐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거와 저 나라의 이거를 한번 교환해 보면 좋겠어. 이럴 때 이런 일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고 이제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재외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외교관을 꿈꾸고 인도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한참 지금의 CBDIP처럼 나왔던 그게 이면계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가 임용계약을 붙잡아야 된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되고 싶다 보다는 어떤 언약을 붙잡는 거였을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니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초등학생이었을 때 너의 임용계약은 무엇이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알지 못하고 외교관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그 메시지 들으실 때 항상 그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류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도 시대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의 시대적 배경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 고향의 근처에서 또 태어나고 자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좀만 공부를 잘한다는 그 학생들한테 마치 요즘에 이제 좀 공부를 잘하면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뭐 의사가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뭐 혹은 요즘에는 이제 IT 업계가 워낙 잘 되니까 뭐 개발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너무나도 다들 외교관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고 또 뭔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저는 그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제 임용 계약을 외교관으로 할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까지 여정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었어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를 가고 이 대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교관이 되겠다.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 중간중간에 뭐 흔들리거나 방황했던 그런 거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외교관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대학을 가서 사실 저는 좀 외교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 하고 싶었던 거 맞지만 사실 이렇게 대학 와보니까 더 좋은 직업이 너무 많은데 내가 꼭 외교관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교환학생 끝내고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유럽 여행을 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외교관 시험을 실제로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외교관을 왜 해야 될까? 나의 뭐 적성과 나의 그런 좋아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거든요. 외교관의 장점과 단점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결론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직업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사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그게 굉장히 뚜렷한 직업이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살 수는 없는 직업이라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딱 이제 제가 외교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외교학과 나왔다라고 하면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 외교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도 아, 그럼 외교관 하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게 얼마나 선교에 좋은 직업인 줄 아냐? 라는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아,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를 너무 내 기준에서 계속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임용계약으로 주셨지? 라는 거를 그때부터 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딱 이제 한국 돌아와서 리더스련회를 갔더니 그때 딱 CBDIP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하기 전에 이제 저의 CBDIP를 붙잡고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제 외교관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CBDIP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 현장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저의 본업인 전도자에 대한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의 C는 저는 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저한테는. 뭐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지. 당연히 나는 렘넌트고 당연히 나는 렘넌트 7명처럼 될 거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영세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있을 작품을 위한 것이고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V죠. 저는 그 비전 진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 외교 현장을 두고 이제 주셨던 비전이 저는 에베소서 6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런 사단의 권세가 정말 정사를 잡고 있는데 그 외교 현장에 너가 이제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붙잡았던 비전이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세상적인 일이고 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진짜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그냥 되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영적인 거구나라는 걸 전 되게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사단이 붙잡고 있는 현장이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드림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충만함만 얻었을 때 그게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게 이제 저는 그 D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붙잡고 계속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인턴십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인턴십 해주셨던 분들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장지호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일하다 보면 뭔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한 나라의 정상 장관들 그리고 정말 엘리트들 뭐 저희 그
회사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을 뭐 만나자마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놓고 정말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그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필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망대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아까 그 소개하기 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제 각자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 직업이 어떤지 듣고 나한테 잘 맞는지, 나의 달란트는 뭔지 이제 발견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일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를 좀 나눠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외교관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잘 맞아요. 왜냐면 이제 외교관이 보통 한국에 근무하기도 하고 외국에 근무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본부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이제 대사관, 영사관들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그때는 공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본부가 영어로 헤드쿼터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인 거잖아요. 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나라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되지? 이 나라랑 더 친하게 지낼 곳은 없나? 이런 것을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요. 공관은 좀 더 손과 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면 그거를 그 나라에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외교관들은 특히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계속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한 나라에만 있지도 않고 본부랑 공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부에서도 한 과에만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나는 상황이 변화하는 게 좋다. 그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는 게 쉽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데 있으면 지겹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의 임용계약으로 붙잡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부른 거였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외국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봤을 법한 그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 이제 그 스탠딩 테이블이 있고 이제 서서 있고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와인 마시면서 사람들 막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막 밖에서 보면 되게 정말 우아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나는 좀 따뜻하고 좀 배부른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조그만 거 집어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는 그래서 어떤 생각인지 우리 나라가 이 A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는 A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 수집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난 사람들이랑 떠드는 게 너무 좋다. 그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국 문화, 외국에서 사는 거 다 너무 재밌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목사님이 237 시대다, 237 시대다 하시는데 좀 그 가장 선두에서 특히 그 237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외교관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많이 남은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대학을 보통은 졸업을 하고 이 시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한 10년이 넘게 남은 건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외교관이 되려면 이제 외교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볼 때쯤이면 또 다른 시스템이 돼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본질은 똑같아요. 어떤 거를 보냐면요. 첫 번째로는 외국어 능력을 봐요. 네, 왜 외국어 능력을 보냐? 너무 당연하죠. 외국인들이랑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어랑 제2외국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과목을 평가를 해요. 법, 뭐 국제정치, 경제학 이런 거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게 결국에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독해력인 거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빠르게 가공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의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외국 나가는 것도 너무 좋아. 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외교관 임용 계약으로 주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랩런트들은 이제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그 장지호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엄청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요리사든 뭐든 굉장히 기반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외국어예요. 근데 특히 이제 제2외국어랑 영어 하시면서 제2외국어도 중요한데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영어를 최대한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서 이제 잘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파생돼서 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한국어 능력이에요. 이게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도 한국어로 보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이랑 소통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끼리 소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끼리. 우리가 공간이, 공간과 본부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전화를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난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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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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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해. 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다 물어볼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서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결하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과 어휘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독해력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글이 무슨 의도를 갖고 어떤 의미인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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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외교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화면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외교부의 어린이 청소년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관에 대해 알아봐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외교관이 되나요?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듣고 나도 외교관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링크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포럼 해주신 이은희 청년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포럼을 듣고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약간 질문 타임을 가지도록 할 건데, 사적인 질문 말고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이 외교관에 대해서만 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 외교관이 되면 그러면 모든 나라 언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나라 언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영어랑 하나의 외국어를 할 줄 알면 됩니다. 음, 네, 우리 별이 질문해 볼게요. 네. 외교관은 주로 어떤 나라와 외교를 하나요? 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되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중요한 나라들의 외교가 되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나라와 외교를 하지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작은 나라들까지 굉장히 그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냥 우리는 모든 나라와 외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도사님 외교관은 몇 살 페이지가 때부터 가능한가요? 아, 호영아 어, 다시. 외교관은 몇 살 때부터 가능한가요? 몇 살 때부터 가능한가는 아마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성인이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시험을 보려면 대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고 나서 보통 외교관이 됩니다. 네, 그 전도사님 지금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가 있어서 손든 친구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밑에 반응을 보면 손들기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 옆에 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로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하준이부터 해볼까요? 근데 외교관이 되면 북한도 가요? 안타깝게도 북한은 우리한테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랑 외교를 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북한에 갈 일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과 뭐 협상을 한다 할 때는 북한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빈이 질문해 주세요. Do you think a TCK is good for a 외교관? 영어로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하든. Yes, Yes, please. I definitely think TCK is the best fit for becoming a diplomat because you are naturally very you know two cultures very well naturally, and that can be a very good advantage of being a diplomat. Aha. Thank you. You're welcome. 네, 그 다른 친구들 위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TCK가 외교관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TCK는 되게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교관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할 친구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 너무 똑똑해가지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는 친구, 외교관에 대해서 누구 있어요? 준성이 음소거 푼 거예요? 네. 네, 질문 해보세요. 외교를 잘 안 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외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 왜냐하면 외교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외교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에 필요한 걸 얻는 수단이거든요.
모든 나라는 근데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다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외교관을 외교관 맞나? 외교관을 그 우리 저희 나라도 해요. 네? 외교관은 저희 나라도 해요. 외교를 우리나라랑 하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 외교는 다른 나라랑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나는 나랑 친구가 될 수 없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적이 될 수도 없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네. 또, 예빈이 한 번 더 질문해요. 사실 저 두 개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도시끼리 첫 번째는 도시끼리 외교도 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도시끼리 외교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매 도시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매 도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어느 시랑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끼리도 외교를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교는 국가와 국가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어릴 적부터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쌓아줄 만한 그 스킬은 뭐예요? 창의력 같은 그런 스킬이 있을까요? 스킬은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판단력. 그러니까 뭔가 순발력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외국어도 그렇죠. 외국어도 괜찮겠죠? 그럼요. 외국어도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갑자기 막 되게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한국어를 너무 잘해. 그러면 되게 뭔가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 한국어 되게 잘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나라 말을 잘하면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좀 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는 잘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외교는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네, 별이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옛날에도 외교를 했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옛날에도 외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사에서 막 서희, 뭐 이런 분들 배우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국가가 있으면 있을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조금, 정글 같은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별이가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싶어. 혹은 그 친구가 자꾸 내 걸 가져가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때려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설득을 잘 해보거나. 그래서 그 설득을 잘하는 거에 외교가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국가가 있었던 시절부터 계속 외교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준영이. 네. 근데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 나갔다 왔어요? 저는 아니면 외국 안 나갔다 왔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학원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국까지 거는, 상상도 못했다. 중요한 거는, 뭐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닝. 네,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 하는 거, 라이팅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 건우, 주아, 이루 요 딱 세 명까지만 질문 받도록 할게요. 건우? 외교하고 나서 물건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어떤 물건이? 그 거래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이요. 음, 좋은 질문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국가와 국가끼리 외교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너네 나라 회사한테 이거 팔고 싶어.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수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은 회사끼리 갖고 있는 거겠죠. 회사가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회사가 갖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한테 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은 회사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아? 그 선생님 가족들은 왜 그 외교관 하는 거를 약간 좀 중시했어요? 아, 우리 가족들이 중시하진 않았고, 그때의 그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교회 목사님, 아니면 우리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근데 점점 더 유명해지고 부자 나라가 되고 하더니 결국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을 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한국에서만 살지 말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책들이 다 그렇답니다. 막 세계로 가라, 뭐 지구 한 바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저도 외교관을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루 네, 질문해 볼게요. 외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국가와 국가가 외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결국에 얼마나 이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게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포럼 해주시고, 그리고 랩런트들의 질문까지 답변해주신 이은희 청년님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